공산주의 비판에도 트럼프의 이자율 10% 상한제, 서민의 구원투수인가, 경제의 파괴자인가. 지식을 더 아름답게 하는 지식 쥐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 근육을 키워드리는 경제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 명세서 뒷면에 적힌 현금 서비스 이율이나 리볼빙 이율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보통 18%에서 많게는 29%까지 적혀 있을 겁니다. 사실상 사채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뒷목을 잡게 할 만한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 동안 딱 10%까지만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야, 드디어 트럼프 형님이 서민들 살려주나? 하는 찬성파와 이건 시장 경제를 망치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라는 반대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트럼프가 왜 이런 무리수를 던졌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우리 주식 계좌와 글로벌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왜 지금인가? 미국 서민들의 처절한 비명.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죠. 왜 트럼프는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금리 10% 캡이라는 카드를 꺼냈을까요? 지금 2026년 현재 미국의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입니다. 지난 몇 년간 겪은 고물가 때문입니다. 햄버거 하나에 10,000원 하던 게 20,000원이 됐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올랐거든요. 미국인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경단위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금리까지 높으니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손도 못 대는 부채의 늪에 빠진 가구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연체율은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보고 은행들이 고열을 짜내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표를 던져줄 서민들이 다 쓰러지게 생겼으니 가장 자극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죠. 2. 여론의 향방. 공짜 돈은 일단 찬성하고 본다. 그럼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식시장의 냉정한 분석과는 별개로 일반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당장 다음 달 카드 고지서에 찍힌 이자가 30만 원이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1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건 논리 이전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특히 202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이자 부담을 깎아줬다는 슬로건은 그 어떤 복잡한 경제정책보다 유권자들의 가슴에 직접 꽂힙니다. 전문가들이 이건 포퓰리즘이다, 시장 파괴다라고 비판해도 당장 이자 때문에 숨이 넘어가는 서민들에게는 트럼프가 부세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무서운 점입니다. 3. 경제학자들이 경악하는 이유. 신용의 사다리가 끊긴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자 낮춰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신용 공급의 축소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세일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를 받아야 나중에 한두 명 돈을 안 갚아도 망하지 않겠죠. 그런데 국가가 누구에게든 이자를 10%만 받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럼 위험한 사람한테는 아예 안 빌려줄래? 라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들은 이제 신용카드를 아예 발급받지 못하거나 한도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깎일 겁니다. 업계 분석으로는 미국인 중 약 1억 9천만 명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서민을 돕겠다고 만든 법이 서민을 금융권에서 쫓아내 사채업자에게 몰아넣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 역사적 사례와 글로벌 사례. 이런 식의 가격 통제가 성공한 적이 있느냐고요? 역사책을 펼쳐보면 거의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고대 로마부터 시작해서 현대 베네수엘라까지 정부가 가격을 강제로 누르면 시장에는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합법적인 카드사들이 이자를 못 받으면 사람들은 지하 경제로 숨어들게 되죠.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비슷합니다. 이자율 상한을 너무 낮게 설정한 나라치고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돌아가는 곳이 드뭅니다. 은행 수익이 줄어들면 은행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이는 곧 국가 전체의 돈의 흐름, 즉 혈액순환을 막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5.
정치권과 산업계의 격렬한 반응. 지금 공화당 내부 분위기도 묘합니다. 트럼프의 당원들은 찬성하지만 정통 경제학을 중시하는 보수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시장 개입을 이렇게 무식하게 했냐는 거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같은 인물들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단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은 물론이고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발표 직후 요동쳤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미 이자가 줄어들면 우리가 제공하던 항공 마일리지, 포인트 혜택 전부 없앨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카드 혜택들이 트럼프의 정책 한 번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6. 주식 초보자를 위한 투자 가이드.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금융주는 당분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100% 시행되지 않더라도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금융권의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가 신용카드 이자니까요. 둘째, 소비재 섹터를 주목해보세요. 만약 실제로 이자가 제한되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면 그 돈은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셋째, 진짜 실행 가능성을 보셔야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말한다고 다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죠.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 정책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고 더 강력하게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자율 10% 상한제는 서민들의 고통을 정면으로 겨냥한 아주 영리한 정치적 카드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폭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장 죽겠으니 이자부터 깎고 보자는 트럼프의 결단이 맞을까요? 아니면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최악의 수라는 비판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복잡한 미국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쉬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